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요, 35개국 중 1위라는 신문기사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베이비 부모님들, 어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요즘은 요수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요, 걱정 없습니다. 요수수 대란뿐만 아니라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사태까지 위기 때마다요, 맹활약하는 기업들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네요. 과거 우리 기업들은 자연재해 등의 난관이 생길 때마다 통큰 기부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 특수한 상황이 생겨나면서 마스크 대란 해결, 확진자 병상 지원, 백신 확보, 모든 면에서 기업들의 역할 또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그 요소수 구하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앞으로 요소수 이슈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활약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정작 기업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덤덤하게 해결사 역할을 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으니, 이처럼 우리 사회의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경우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장녀로 태어나셔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가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받고 살다가 조금 머리가 커지자 봉제공장에서 기술을 배우시고, 요즘 일본 말이지만 시다바리부터 시작해서 잠도 못 자면서 죽어라고 일만 하던 우리들의 누님들을 갖고 계시는 베이비 부모님들,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하나 사 쓰는 것도 아까워서 안 사고 돈을 버는 대로 고향집에 보내서 동생들을 대학 보내는데 다 쓰셨습니다. 그런 베이비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세계 무역량이 올해로 세계 7위라는 정부 발표를 보고 만감이 교차하며 베이비 부모님들께서 그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베이비 부모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세계 7위, 206개 국가에서 7등이라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한국 채무 비율이 초고속으로 올라가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글쎄, 선진국에서는 재정 역할 줄이기를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비비님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반갑고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불, 일본은 37,000불인가요? 우리보다 5,000불 정도 높은데요. 이거요, 2025년도쯤엔 일본을 앞설 수 있다는 전망 또한 반갑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는 동남아 나라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못 살았다는데 지금은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1964년 11월 30일 우리나라 수출 1억 불을 달성했다고 기념식을 하고, 그래서 그날이 수출이 날이 11월 30일로 불리다가 요즘은 이제 무역의 날로 변했지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존자 하나 없는 이 맨 땅에서 올해는 무려 5,800억 불에 가까울 거라는 발표 또한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홍콩,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당당히 7위에 랭크된 이 현실에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독일은 뭐 1조 3,800억, 참으로 무서운 나라죠. 일본은 6,800억 달러. 우리나라보다는 아직도 뭐 1천억 이상의 많은 그 일본. 그러나 몇 년 안 가서 따라잡을 것이라는 자신감 우리나라 있습니다. 아마도 전기차, 수소차가 일본을 제친다면 그 앞전도 가능할 거라는 저만의 자신도 없지 않습니다. 그날이면 우리 모두 태극기를 걸고 일제강점기에 당했던 민족의 소름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일본을 지배하는 한국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국가적인 큰 행사를 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저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선진국 선망의 대상이었던 영국이며 프랑스를 제끼고 간다는 사실. 그렇게 선진국 하며 뽐내고 의시되며 지네 나라들 국민들이 뭐 문화 수준도 훨씬 높다며 은근히 한국을 깔보던 유럽인들, 이제 그들도 별거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의 인식과 도덕성 그리고 문화적인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에는 일정 부분 동감하는 제 마음입니다. 한국 보십시오. 위생이 최고요. 교통망이 최고요. 방역이나 IT 분야도 세계 최고요. 문맹률도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기차표를 사고 개차를 하는 일본. 우리는요, 예약하고 그냥 들어가서 좌석에 앉으면 끝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IT 쪽에서도 훨씬 뒤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률이요 66%랍니다. 한국은요 93%고요. 정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번호 부여표를 떼러 해당 고향에 가서 떼야 한다니 디지털 효과도 일본은 아직 멀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도요 이제는 세계 최고입니다. 오징어 게임, 네. 반도체, 가전 모두 앞서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에 이젠 우리 일본을 경쟁자가 아닌 선발대적인 위치에 와 있음을 우린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는요, 베이비 부모님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과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화려한 생활보다 소박한 삶이 좋고 좋은 옷보다 편안한 옷이 좋으며 짙은 향기보다 은은한 향기가 좋은 우리 베이비 부모님들.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이 좋고 잘생긴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좋고 멋진 구두보다는 편한 구두가 좋으며 거친 파도보다는 잔잔한 호수 같은 물결이 좋은 우리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수입 양주보다는 국산 소주와 막걸리가 좋고 복잡한 도시보다는 한가로운 시골이 좋은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련히 떠오릅니다. 누님들이 다니던 방직공장, 가발공장, 그 많은 먼지를 하얗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몸은 병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소처럼 일만 해서 동생들을 대학까지 보내서 제대로 그 키운 사람들, 베이비 부모요. 이제 그들이 은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부터요. 이런 누님들. 시집가는 것도 아까워서 사랑하는 남자를 눈물로 보내기도 했다는 어떤 그 드라마. 이를 악물고 감내하며 숙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늙어 지금은 뒤뚱꾸러기? 어쩌면 뒷방에 앉은 늙은이 양로원에 요양원에 계신 지금 70대 이후 우리 누님들. 요즘은 보험회사들마다 쏟아내는 백세 보장 광고를 막대하면서요. 제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말이 왜인지 농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 없이 오래 살고 아픔이 오래 살고 할 일 없이 오래 살면 그게 바로 불행이지요. 베이비 부모님들 이제라도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돈
아까워하시지 말고 맛있게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가고 싶은 곳이 계시면 다 가세요. 코로나도 이제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건히 세운 우리나라, 그 즐거운 강토에서 즐겁게 사셔야 할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베이비 부모님들이 살아가야 할 내 나라 내 강토 아닐까요? 베이비 부모님들 확실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 오늘 같은, 어제와 내일 같은 오늘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나라는 잘 굴러갑니다. 베이비 부모님들 행복하기 위해서 아끼지 마시고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시고, 내일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립니다. 비비님들, 아니 베이비 부모님들 안녕히 계시고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